예, 오늘은 2020년 10월 29일, 예, 올해도 이 코로나 전국에 10월 달에 이제 막바지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우리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문정인 교수님의 글을 통해서 읽어보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정인 교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 글을 적었고, 또 우리의 지금 현재 외교 정책과 우리의 한미 방위 조약은 어떤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가, 또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또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일이기도 하죠.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총을 들지 않는 역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외교에 대해서 우리를 같이 생각을 공유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 글은 10월 28일 날 어제네요. 어제에 뭐냐면 서울 경제에 이제 실렸던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정인 교수는 또 반중 군사훈련 동참하면은 중국이 우리를 적으로 이제 간주할 거라는 내용이죠. 이 문정인 교수님은 대외 외교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문재인 정권의 또 외교 특보도 지내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큰 포인트는 반중이라는 것이죠. 반중. 예, 중국을 적대시해서 우리가 뭐냐면은 미국과 같이 반중 군사 훈련을 하게 되면 중국 역시 우리들에게도 적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정인 교수님은 쿼드 플러스 구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 중국과 미국이 맞붙는 이런 큰 그레이트 게임에서 쿼트에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참가하는 플러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소속돼서 참가하는 구상에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여기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과연 한미 방위 조약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조중 방위 조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떤 쿼터 플러스 구상에 우리가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대두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과연 미국의 생각에 반해서 그러한 부정적인 입장을 과연 표출할 수 있는가, 또 표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우리의 외교적인 어떤 불이익과 동참했을 때 일어나는 예상, 이런 걸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한중 전쟁이 우리 동북아에서 전쟁이 붙게 되면
여기에는 크나큰 뭐냐면은 함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전쟁을 치르는 곳이 우리가 한반도라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본토에서 뭐냐면 전쟁을 치르는 걸 원하지 않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오키나와라든지 일본에서 미군이 엄청난 뭐냐면은 무장을 하고 있는 군사력이 중국 본토보다는 한미 방위 조약과 조중 방위 조약에 해가지고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될 부분은 끔찍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걸 고려했기 때문에 우리 문정인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사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미사일을 한국에 겨냥할 때 미국이 과연 우리를 보호하겠나? 예. 또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또 우리 한국에서 이 전쟁이 뭐냐면 일어나게 된다면 미국은 우리를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우리는 불바다가 되겠죠. 과연 미국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우리가 미국에 뒷다리를 잡아야만이 우리는 뭐냐면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단순히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반중국 군사훈련에 동참하면은 중국이 우리를 적으로 간줄 것이라 밝혔다. 당연하겠죠. 예. 우리가 반중 군사훈련에 우리에서 쿼터 플러스에 뭐냐면은 참가해서 거기에 뭐냐면은 다국적군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편입되어서 동북아에 일어날 경우에 만약에 서로가 상상할 수 없는 막다른 그 골목에 들어가는 전쟁의 위협이 올 때 이들은 과연 그 전쟁의 장소가 어딜까? 예, 제가 세 번째 이야기하지만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죠.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쿼터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예. 특히 이 경우 중국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겨눌 수 있는데 미국이 보호해 주겠느냐고 말해 한미동맹이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했다. 자, 미국은 한미동맹이란 이름으로 신의와 의리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한미동맹을 넘어서 쿼터 플러스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어떠한 담보도 없이 그 내용을 명목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큰일 날 일이 된다는 것을 지금 경계하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문 특보는 27일 싱크탱크인 한국의 동아시아 재단과 미국의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외교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일반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역사적인 과정으로 볼 때도 이런 오늘과 같은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관계없다, 난 몰라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은 제1위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인 경제 파트너라며 우리의 우선순위는 미국에 가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일부 걱정이 있다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일종의 반중 군사 동맹에 가입하려고 강요한다면 나는 이것이 한국의 실존적 딜레마가 될 것으로 안다 우려했다. 예. 이 지금 현재 문장 속에 우리의 지금 현재 사항이 어떻는지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사항이죠. 예. 안보는 지금 현재 한미 동맹으로 지금 현재 다 잡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돈벌이는 중국에서 벌어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뭐냐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게 될 경우에 우리는 경제는 지금 이제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고 안보는 지금 현재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은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는 항상 헤게모니의 상수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변수의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특보가 지금 걱정하는 것도 이 문제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속에서 우리가 난리가 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뭐냐면은 불바다가 된다는 내용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미국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한국은 안보는 우리에게 뭐냐면 기대면서 돈은 중국과 뭐냐면은 관계한다면 석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공갈 쳐가지고 뭐냐면은 한미 방위비 올리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거 사드죠. 추가 배치하거나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배치할 경우에 남중국 등의 군사훈련에 합류하면은 중국을 한국을 적으로 간줄 것이라고 했다. 자, 시진핑이가 석근팽이죠. 석근팽이가 중국의 트럼프인데 가서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역사는 조선의 역사는 중국 역사의 일부이다. 공격연하게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세계의 전파를 타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사를 배우고 있으면 한국사의 일부가 중국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중국은 조선의 역사는 중국 역사의 일부다고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황제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현재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 전파를 타고 시진핑이는 조선 역사는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지금 현재 공격연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진핑이는 지금 현재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과정을 한번 보자 이거죠. 시진핑이는 한국 조선 역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밑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는 말이 지금 되는 것이죠. 보고를 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역사관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반면에 앞전에 제가
한가람 역사연구소에서 책 4권을 발간했는데 한중연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이거를 출간 금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중국은 뭐냐면 그 큰 나라에 일어나는 일을 세세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수 있는 중국의 한국과의 역사 관계까지조차도 시진핑이는 그거를 지금 이제 자기 독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보고도 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이어서 이렇게 되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둥평미사를 개량하고 항구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라 그러죠.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배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려 하고 보호할 수 있겠느냐 반문했다 이거죠. 보호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 한국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라든지 서해안에서 일어나는 군사훈련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어선들이 우리 한국의 근해 앞바다까지 뭐냐면은 오가지고 지금 현재 조기 다 잡아가지 않습니까? 조기만 잡아가네요. 깨도 다 잡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지금 현재는 민간인들끼리 나는 일이지만 이것이 뭐냐면 군사적으로 충돌이 올 때 과연 미국이 스텔스라든지 항공모함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특구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들 같이 공부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특보는 또 중국은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북부 3자 동맹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은 1958년 이후 북한의 군대와 무기, 물류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은 석유를 포함해 이런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으로부터 핵은 물론 재래식 위협도 더 강화될 것이라며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라고 재차 반문했다. 지금 현재 러시아는 과거의 러시아가 아니죠. 물론 군사력은 아주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그 군사를 운영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는 그 무기를 뭐냐면은 운용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밀려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중국은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현재 경계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군사 외교에 있어서는 2등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교의 제1 원칙이 이익끼리 뭐냐면은 같이 균형을 이루어서 간다는 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노골화되면 당연히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는 새로운
소위 말하는 그 냉전 시대 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이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신냉전과 같은 체계가 강화되면 될수록 지금 현재 우리의 한국에 있는 우파들과 일본은 가까워질 것이고 한국의 민주화는 진전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이 동북아는 그러한 신냉전이 오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한국의 민주화가 진전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이 신냉전화 되면은 본의 아니게 한국과 일본과 미국은 상호 방위 조약에 해가지고 결합할 수밖에 없고 그 결합할 수 없는 이면에는 한국의 우파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그 우파들이 지금까지 그 명목으로 지금까지 자기의 존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문 특보는 또 북한으로부터 핵은 물론 재래식 위협도 더 강화될 것이라며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냐고 재차 반문했고 또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 인해서 중소기업 등 한국의 기업이 희생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이런 종류의 선택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나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중국과 경제 교류를 다각화하기 시작한 것은요. IMF가 터지고 난 이후에 그 김대중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중국 진출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한국 자본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이 오늘날에 뭐냐면은 제1강국으로 올려설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었죠. 그것은 바로 기술과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기술과 시스템을 중국이 다 가져간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우리의 그 공장들을 철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 지금 현재 계속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지금 현재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나가보면 고춧가루에서부터 옷까지 중국 제품이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현재 두 가지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협박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친일, 사학자, 이병도, 신석호 후배들이 제자들이 예, 친일 사학에 기초해서 가지고 있는 반민족주의적 역사관에 의해 가지고 중국이 우리를 협박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작금에 우리가 중국과 경제 교류를 함으로 해서 중국의 지금 현재 산업화에 돈벌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붙들려 있는 입장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특구는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의 전반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종전선언이 출구가 아닌 입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종전선언을 해야 되고, 문재인 정부가 왜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같이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동맹을 이루어서 뭐냐면 신냉전으로 갈 수 있는 한계를 뭐냐면은 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민들 중에서 이 종전선언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평화협정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 국익과 어떤 관계가 됐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전선언을 채택해도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지위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해 남북미 모두 공유된 이해가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미군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미군은 철수해라,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인데, 논리적으로 또 북한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군이 나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나가라 해도 안 나갈 것 같은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대책은 무엇인가?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북한하고 밀접하게 교류해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답은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 이야기만 하면 눈에 상심지를 켜고 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난감한 입장이 되는 것이죠. 제가 뭐 여당 야당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를 노무현 정부를 이으면서 우리가 개성공단이라든지 남부 관광을 뭐냐면 계속 전개해 왔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은 우리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박이와 박근혜를 꼬셔가지고 미군이 우리의 뭐냐면은 남북 관계를 단절시키고 10년 넘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건 누가 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지휘는 한미 간 동맹의 문제로서 북한이 간섭할 공간이 없다면서 만약 북한이 이를 고집한다면 종전선언이 채택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예, 이 말 자체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벌써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는데 세계 12의 경제국답지 않게 어떤 헤게모니적 외교적인 문제에 우리가 상수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식민사관에 찌들어서 한 번도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풀어가고자 하는 의식이 부족해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인조 반정 후에 서인이 갈라져서 노론과 소론으로 됐는데, 노론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287년, 그 다음에 일제시대 36년, 산업화 세력 70년 동안에 그 세력들이 고스란히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뭐냐면 카르텔화 되어서 우리가 이러한 발전적인 대화와 학문을 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난 400년 동안의 카르텔이 지금 현재 유튜브라는 기계로 저는 포위되었다. 이제 만약에 유튜버가 없었다면은 앞으로도 100년이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400년을 100을 더하면 500년 동안 뭐냐면은 그들이 왕국이 될 것이다. 그들이 왕국에서 어떠한 적대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당파를 위해서,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었던 죄, 그리고 민족에게 뭐냐면 고통을 주었던 죄, 이 죄가 그들에게 책임을 지어야 될 명료하고도 명백한 뭐냐면은 역사관이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 카르텔을 부수지 못했는데 유튜브라는 기계가 나와서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난 400년 동안에 그들을 뭐냐면 포위할 것이다. 이미 포위가 저는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계속 포위망을 이제 좁혀 들어갈 것입니다. 멀지 않아 그들은 신분 세탁을 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오래간만에 우리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다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